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예,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할 텐데,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이 과학에 대한 논쟁,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예, 큰 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독감이다. 다른 여러 가지 질병도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물론 그거 자체로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질병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신경 써야 되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리는 그런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것은 대규모 전염병인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신경 써야 되고 어떤 국가가 나서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인 것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정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불거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찾아본 사람도 있고 안 찾아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냐, 예.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뭡니까? 당연히 이 수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큰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논쟁이 없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 공식적인 그 견해나 그리고 입장은 있었죠. 예.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이제 질병관리청이라고 하죠. 예, 지금은. 예. 여기서 주로 공식 견해나 공식 입장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자, 코로나19의 원인은 이렇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 현재 상황은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맞죠? 예,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가장 뭡니까?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가장 최선의 대처인가?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 정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응 차원에서 가장 최선인가 하는 것들은 당연히 논쟁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처를 잘못했다. 예. 대처를 잘못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었냐? 예, 백신을 맞는 것이 과연 좋은 방법이었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거죠. 예, 이견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 그러니까 주된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은 이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죠.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누구의 말이 맞느냐? 예? 누구의 말이 맞느냐? 자,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물론 뭐가 어렵냐? 그냥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공식적인 견해를 내는 소위 말하는 공적 기관,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이 그러니까 공식 견해에 반대하는, 공식 견해에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인들이냐? 아니죠.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에 속한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백신을 맞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예. 그리고 백신을 많이 맞아서 어떤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대처 방법에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도 뭡니까? 전문가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도 전문가인 것이고, 이 사람들도 전문가인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예, 생겨버리게 돼요. 자, 여기서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은 이 공적 기관이 이 국가의 말을 믿는 것이 가장 맞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설령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럼 국가의 견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질병관리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국가의 견해라는 게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질병관리청의 견해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소속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이 사람 물론 반드시 이 사람들에 의해서 100% 결정이 된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질병관리청에는 전문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관리청장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질병관리청장이 질병관리청에 어떤 속한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그냥 그 사람들 말에 따라서 100% 그냥 그대로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소속된 여러 사람들, 예, 전문가든 행정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여기에는 정치인도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국가라고 해서 정치인과 무관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뭡니까? 국가의 견해라는 게 형성이 된다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국가가 말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도 전문가가 있고 여기도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도 전문가가 있고 국가기관에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국가기관과는 다른 대안적인 견해를 내는 사람들도 역시 전문가이기 때문에 A, B 모두가 전문가죠. 그럼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요? 예. 예, 요거는 이제 10분이 다 돼서 이제 벨이 울렸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가의 말을 그냥 따르기가 쉬웠던 이유가 모든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고 이 국가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죠.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전문가들이 보는 소위 말하는 의학 저널이라는 것을 일반인들도 요즘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경북대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자료 검색이라고 그 첫 화면에서 그것을 선택해서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전문 의학 저널에 있는 뭡니까? 유명한 논문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전문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정보 유통이 그냥 일반인과 전문가들 사이에 큰 장벽은 없다는 거죠. 예, 큰 장벽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이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SNS라는 이런 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